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중간고사를 시작한 학교도 있을 거고요. 며칠 후에 중간고사를 시작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결과가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왔네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말고사까지 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하는 성적이 나올 수 있을지 그 다양한 방법과 노하우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신 두 선배는요, 매우 낮은 수학 등급을 극복하고 수학에서 원하는 등급까지 성적을 올려본 선배들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60점을 극복하고 중앙대 AI학과 이사학번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최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거의 꼴찌를 극복하고 서울대학교 서서문학과 2, 3학번에 재학 중인 허준서라고 합니다. 두 분 다 공통점은 중간고사 때 폭망하고 다음 학기에 이것을 극복한 경험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학 못 본 친구들 되게 많을 텐데 오늘 영상을 정말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적이 오를 만큼 열심히 하는 건지 한번 선배들하고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일단 우리 수연 학생은 첫 시험에서 수학 60점을 받았어요. 중간고사 마지막 날에 수학 시험을 쳤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시험이 어렵게 나왔고 평소에는 풀려야 될 만한 문제들이 자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60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때 왜 60점을 받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원인이 뭐였어요? 우선은 공부량 자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처음 시험을 보다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준서 학생은 마킹 실수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봤을 때였어요. 객관식 문제를 풀고 마킹을 안 한 상태에서 주관식 문제를 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근데 마킹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종이 칠기 전까지 계속 주관식 문제만 풀다가 딱 OMR 카드를 뒤집었는데 객관식 문제 체킹이 안 돼 있던 거죠. 그럼 하나도 체크가 안 된 거예요? 네, 아예 60점을 날려먹었어요. 엄청난 일이다. 긴장이었을까요? 아니면 뭐였을까요? 시험이 늦어진 만큼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검증받을 자리가 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불안하고 막 들떴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특징이 중간고사 때 조금 못 나온 걸 기말고사 때 만회한, 그래서 이 두 가지 노하우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전에 내신은 좀 어떻게 나왔는지 수연 학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수학은 첫 중간고사 때 거의 3등급 점수를 받고 기말고사를 많이 해서 1학년 1학기 땐 2.0이었다가 1점, 1점, 1점 그리고 3학년 때는 1학기, 2학기 둘 다 1.5가 나와서 총 1.33으로 수학 내신이 나왔습니다. 준서 학생은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1학년 1학기 3.22, 1학년 2학기 3.30, 2학년 1학기 2.86, 2학년 2학기 2.62 그리고 마지막에 3학년 1학기 2.36 하고 3학년 2학기까지 조금 챙겨서 1.28로 마무리했습니다. 총 내신 2.69 나왔습니다. 2.69로 서울대 서서문을 붙는 건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특목자사일 가능성이 높죠. 네, 맞습니다. 저 외국어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딱 보이네요. 1학년 2학기에 수학 7등급. 네. 그다음에 준서 학생이 다닌 외고는 수학 등급 따는 거는 정말 보통의 일반고보다 더 어려운 학교이기는 해요. 그러면 이 성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저는 분석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연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조금 분석을 먼저 했을까요? 자신의 학습 상태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나름 수학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믿고 공부 자체를 좀 덜한 경향이 있어서 공부량 자체가 부족했던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2주 전에 달리를 했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4시간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서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는 우선 자주를 한 8시간 안팎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만 늘린 것이 아니라 좀 질적으로도 보완을 했을 건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많이 보강을 했을까요? 시험지에 틀린 문제들이 있을 때 제가 개념을 알았음에도 못 푼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개념 자체를 학습하지 않아서 못 푼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실수를 해서 못 푼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답 노트를 주로 활용해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통합사회 시험을 준비할 때 옆쪽에 짜잘하게 나와 있는 개념 잘 보지 않고 넘어가는 성격이 강했거든요. 아, 그거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면서 중간고사를 잘 못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뭘 놓쳤는지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출제 경향도 파악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교무실을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의 책상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집이 가끔씩 발견이 됩니다. 선생님의 최애 문제집을 발견해서 그 문제집에 사용된 개념이나 그런 것들이 자주 출제돼서 이득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뭔가 이거 나올까 말까 좀 애매한 것들이 있을 때 선생님께 아 이거 뭐예요? 라고 여쭤봤을 때 뉘앙스에 따라서 아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럴 때는 좀 공부할 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하고 교무실 자주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준서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부족했다라고 생각한 게 뭐가 있을까요? 수연 학생이랑 약간 반대로 너무 책상 바닥에 오래 앉아서 지엽적으로 공부를 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도 지엽적으로 나오니까 마음에 걸리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강조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출제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저 혼자 머리를 꽁꽁 싸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했을까요? 책상에 앉자마자 저는 일단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포스트잇에 오늘의 중요한 공부 목록을 좀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에는 타이트한 플랜으로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길게 잡지 말고 타이트하게 임팩트 있게 공부하는 것을 좀 중점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을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할까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출제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수업 시간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번에 중간고사 어땠니? 하면서 흘리시는 모든 말씀들 그리고 기말고사의 출제 방향들을 선생님의 뉘앙스에서 캐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유클에서 공부를 잘 하고 싶은데 아직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번 중간고사와 달리 기말고사 때는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분한테 미리 체크리스트를 조금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이게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이거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기는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연 학생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본인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자신이 공부량을 목표했던 것보다 채웠으면은 아, 나 잘했다 한번 칭찬을 해주고 앞으로 더 달려나가시길 바라고 달성하지 못했다라면 나를 자책하기보다는 조금 더 발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의 출제 경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마지막 마무리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실수 유형을 아는가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짜잘한 변수까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수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친구가 질문을 했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지 알 것 같더라도 그거를 용어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자기의 공부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보기 전까지 자신이 친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확실하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전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만났을 때 자신이 풀이 방법을 아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모든 풀이 방식을 외우는 걸로 추천드리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수학에서 중요한 게 일반고 내신의 수학의 경우에는 킬러 문제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유형이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온 만큼 그거를 확실하게 시험 문제에서도 풀어낼 수 있도록 마지막 5번 체크리스트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단히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5번에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 이제 고1 시험 끝나고 기말 범위인 원의 방정식을 공부하는 문과 친구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 주신 프린트나 교과서 등의 쉬운 문제들의 변형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공부하는 것을 자기 수학 공부량의 80% 해놓고 나머지 20%는 다른 모의고사 문제들을 1시간 동안 시간 재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나를 도전해보는 식으로 1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에 유형을 익히는 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쉬운 문제를 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수학이 힘들어하는 문과 친구들은 일단 요번에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만 달성을 하더라도 솔직히 2, 3등급은 나온단 말이죠, 학교 시험은. 그래서 그거를 일단 1차적인 목표로 좀 해보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준서 학생은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공부부터 시작을 했는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플래너를 쓸 때 자기가 과도하게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서 다 지키지 못했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포스트잇에 나 오늘 이거는 꼭 하겠어, 나 오늘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겠어를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공부할 때 아침에 수학을 공부했더니 뭐 잘 되더라, 점심을 먹고 영어를 공부했더니 너무 졸리더라,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놨으면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게끔 중요한 것부터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가장 중시 여겼던 건데 남들이 하니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라였습니다. 저 친구는 나와 다르다를 인정하고 저한테 더 맞는 공부법,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쉬운 문제를 많이 풀던가 제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영어나 스페인어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외길 인생 살듯이 나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객관하고 지금 현재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의 스타일에 맞는 유형이나 문제집들이 무엇인지는 조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스스로 성취감이나 자신감이 생기는가입니다. 중간고사를 항상 망해온 사람으로서 중간고사 공부할 때 이번에 못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있지 않다는 불확신이 든다면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좀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 너무 깊게 빠지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나의 사고를 긍정적인 쪽으로 옮기려는 노력을 해야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가 이제 후회가 없는가인데요.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고등학생 때 공부했던 걸 다 한번 봤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좀 토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는 난 돌아가도 못하겠다. 네, 진짜 못하겠다. 이 정도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너무 본인을 괴롭히거나 소진시키지 않는 공부를 했는가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체력 관리, 멘탈 관리는 남이 해주기가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잠을 너무 충분히 자지 않았다, 아니면 멘탈적으로 나 자신을 너무 괴롭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 수연 학생의 요 목표는 실천의 구체성과 관련된 목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준서 학생의 체크리스트는 마인드 컨트롤 또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체크를 해서 내가 이 10개를 다 체크를 했다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성적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하나 망쳤다고 내가 원하는 입시에서의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 다음 기말고사나 그 다음 학기까지도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것이 좀 관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그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선배가 끝으로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연 학생부터. 시험 중간고사를 실패했을 때 울 수 있습니다. 좌절도 할 수 있고요. 다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절은 하루 이틀 정도만 하고 앞으로는 자기가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상승 곡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시며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다른 과목의 내신 혹은 수학을 열심히 끝까지 올리는 것, 생기부 챙기기, 이런 저만의 특기를 잘 살려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벚꽃도 다 졌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 게 아니니까 다른 꽃도 피고 여름에 무수한 녹음이 필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할게요. 아우, 문과. 두 선배의 노하우가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선배님들, 저희도 열심히 한번 기말고사를 극복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 또는 다짐의 의미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